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토교통부가 오늘 전국 15곳에 신규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경주시가 포함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주시는 그 소형 모듈 원자로 특화 국가산업단지 신청을 했고, 그런데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토교통부가 최종 선정 공고한 전국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경주 IC 인근 이런 한 150만 평방미터 46만 평 정도의 규모의 부지에 3,996억 원을 투입하는 국가산업단지 2030년까지 조성됩니다. 예. 경주가 제조업 분야의 국가산업단지로 선정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국의 산업단지가 1246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국가산업단지는 47개에 불과하고, 경북 도내에는 구미에 6개, 포항에 2개, 경주에 1개, 경주는 울성원전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네요. 이렇게 총 경북 도내에는 국가산업단지가 9개에 불과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주는 울성원전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는 발전소 운영을 위한 예외적인 것이었고, 이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실질적인 국가산업단지는 경주시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준하경 시장이 오늘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오후 2시에 준하경 시장 경주시청에서 이 국가산업단지 조성 선정에 대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산업단지 조성의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투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비밀리에 추진된 게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에 대해서 할 이야기 했다라면서 오늘 기자회견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또 이철우 시의회 의장도 이렇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준하경 시장은 이 국가산업단지 이 지정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이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조성과 발맞춰서 이 미래 경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하고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을 했던 사업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경주 지역 공약 및 국정 과제로도 선정된 경주시의 핵심 전략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제 경주도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게 되어서 이 역사문화관광도시에서 첨단 과학산업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이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이 경주가 혁신원자력 R&D 거점인 이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조성과 함께 SMR 실증 생산 수출 플랫폼을 갖춘 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확정짓고 이 차세대 원자력 국가산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이 미래 첨단 전략산업 도시로도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오늘 의미를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 3,99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하시나요? 일단 경주시에서 이번에 이 국가산업단지 신청 과정에서 입주기업 예비조사를 했더니 225개 업체가 필요한 부지가 한 83만 평. 그래서 실제 경주시가 조성하는 용지보다도 2배가 넘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이 원자력 관련 기업 및 지역업체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그래서 입주 수요는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됐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대경연구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를 통해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가 한 7,300억,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410억, 또 취업 유발 효과가 5,399명이고, 이 산업단지 조성 후에 가동할 때는 생산 유발 효과가 6조 7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만 22,7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경주시에서는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자료를 근거로 이 세계 소형 모듈 원자로 시장이 2035년이면 630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 경주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후보지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더 남아있는? 이 후보지라는 의미가 이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예정지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에 한 15곳을 발표를 했고, 우리 경북에만 해도 경북 안동이 바이오생명, 또 울진은 원자력과 함께 수소 관련 산업단지 조성이 동시에 또 이렇게 경주와 함께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국가주도로 사실은 조성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앞으로 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자 선정이라든지, 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 이런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경주시에서는 특히 준하경 시장은 이런 산업단지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구하겠다. 특히 그 입주 임직원들이 경주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립형 사립고 유치라든가 주거단지 조성과 같은 정주 여건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유치, 이건 좀 앞으로 논란이 있을 거지만 어쨌든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경주시가 포함됐다는 소식 먼저 알아봤고요. 경주페이 캐시백이 다음 달부터 최대 월 40만 원까지 상향된다고요? 그렇습니다. 4월부터 연말까지 경주페이 캐시백 월 40만 원 한도에서 10%까지 상향 지원한다. 그 이야기는 결국 최대 월 40만 원 소비하면 월 4만 원까지 캐시로 돌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설 추석 명절이 있는 달을 제외하고는 월 30만 원 한도에서 6% 캐시백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그래서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최대 월 30만 원을 사용할 경우에 월 18,000원이던 캐시백은 앞으로 월 4만 원까지 크게 이 캐시백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증액되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고 지원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 그 비용 부담이 줄어들거나 늘어들거나 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 지역사랑, 정부의 예산 항목은 이런 겁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인데,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하는 주민에게 10%의 소비보조금을 주는 예산, 이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이라고 해서, 이거에 따라서 지자체의 캐시백 한도 비율도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제, 이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을 보면 2018년에 100억 정도이던 것이 2019년에는 884억으로 크게 증가하고, 또 코로나19 때는 소상공인 지원의 주요 정책으로 이렇게 각광받으면서 2020년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예산이 무려 6,700억에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그보다 또 2배인 1조 5천억까지 늘었다가 작년에는 다시 반토막이 나면서 8천억대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아예 정부 예산이 당초 예산에는 10원도 없었습니다. 0원으로 편성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면서 겨우 3,250억 정도 부활을 했었는데요. 이게 0원일 때, 국고 지원이 0원일 때 경주시에서는 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캐시백 예산 130억만 편성을 하고, 평달의 경우에는 30만 원 한도에서 6% 지급, 그리고 추석 설이 있는 달은 50만 원 한도에서 10% 지급, 이런 방침을 정했다가 이번에 국고 지원이 정부 지원이 29억 경주시로 배정이 되면서 그 금액만큼 경주시의 캐시백 예산도 한 130억에서 160억으로 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40만 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그러니까 월 4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정책이 변경이 된 겁니다. 당초에는 전무했던 정부 지원액이 부활하면서 경주시도 캐시백을 다시 조정하게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국회 심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 사실상의 첫 해인 올해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정부 예산에서 당초에는 단 1원도 편성을 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25억 부활을 시켰고, 이런 예산들이 지자체 배당이 되고 또 경주시에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9억이 정부 예산으로 네. 그 지원이 되면서 당초 경주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30억 정도 더 늘려서 캐시백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면 경주시의 올해 캐시백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그 지역에서만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경주시의 판단이고 또 실제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뭐 활성화하는 대안들이 필요해 보이네요. 특히 이제 그 카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가 가능한 경주페이 결제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고 5월쯤에는 캐시백 이외의 혜택으로 이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이용자 구매 금액의 일정액을 자체 할인해주는 이런 특별 가맹점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주 지역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